반갑습니다. 불법 연구의 교화단 사에 대해서 지금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 첫 번째 강의인데요. 불법 연구의 이전의 단 활동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불법 연구회라는 교명은 사실은 원불교 교명이 사용되기 이전의 임시 교명인데요. 소태산 대종사님께서 제2세시에는 주로 불법 연구회라는 교명을 주로 많이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불법 연구회 시절에 주로 단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불법 연구 시대의 단활동을 살펴보기 이전에 영산과 변산 시대의 단활동은 이후의 불법 연구 시대의 단활동에 원형을 제시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 점에서 불법 연구 이전의 단활동을 좀 더 살펴보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6강에 걸쳐서 강의를 하고자 하는데요. 그 강의를 간단히 개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강의는 불법 연구 이전의 단활동에 대해 살펴보겠고요. 두 번째는 불법 연구 시대의 단 조직의 변천 과정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시기에는 실제로 대종사님께서 4차례 이상에 걸쳐 단 조직을 조직하고 해체하고 또 단교를 새롭게 끊임없이 개정, 제정하는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강의는 주로 단회의 활동을 중심으로 살펴보겠는데요. 세 번째 강의에서는 통치도단 규약, 제정, 그리고 그 내용을 끊임없이 단회를 통해서 강습하고 교육하는 과정들이 단교의 강습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또 네 번째, 단원들의 공부는 주로 단원의 일기 성적 조사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데요. 그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다섯 번째 강의에서는 이러한 공부에 머무르지 않고 단이 굉장히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창립연합단 활동이 이루어지는데요. 당시 농업부와 인재양성소 창립을 위해서 많은 단들이 합력하고 연합해서 그 사업을 일궈내는 과정들이 이때 정리해보고자 하고요. 또한 이 사업과 관련해서 의견 제출 제도도 살펴보고자 합니다. 다음 6번째 강의에서는 교화단이 단지 단 조직으로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상시훈련, 더 나아가서는 정기훈련 전반과도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단활동과 교화단, 단활동과 훈련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교화단이라는 명칭부터 먼저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우리 공식 교서상에서 교화단의 명칭이 등장하게 되는 것은 원기 27년, 1942년 불법연구의 회계에서부터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불법연구의 회계는 우리 흔히들 최종회계라고 하는데요. 대종사님 지세시에 가장 마지막 이루어졌던 회계이기도 하고요. 불법연구회가 끝나기 이전에 가장 마지막 정리된 회계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아무튼 대종사님께서 열반하시기 1년 전에 이 회계를 통해서 교화단의 명칭이 공식화되는데요. 제5장 회원 제4절에 교화단을 규정하고 계십니다. 159조를 보면은 본단은 불법연구의 교화단이라 칭한다라는 내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다만 이에 앞서서 한 1년 전에 원기 20년경 의무교화단이라는 표현이 이미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창 26년 사업보고서를 보면은 각지 의무교화단 단별 성적표가 이미 보고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초기 포상장이 하나 있는데요. 불법 연구의 제몇 회 의무 교화단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오른쪽에 있는 단은 본년도 의무 교화단 실행 성적이 우량하였음으로써 이에 표창함 이렇게 해서 불법 연구의 시대에 의무 교화단에 대한 활동에 대한 포상 제도가 있었다는 것도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교화단이라는 명칭이 사용되기 이전에 어떤 명칭이 사용되고 있는가? 좀 더 거슬러 올라가 보면은 원기 16년 1913년에 불법 연구의 통치도단 규약이라는 어쩌면 종교가에서는 흔하지 않은 제목의 교서가 발행되는데요. 통치도단이라는 말을 이때 사용하고 계십니다. 내용을 들어가 보면은 제1조에 본단은 본회의 통치기관이라고 칭한다 해서 단을 통치기관으로 칭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은 제2조에 본단의 기관은 본회 상무기관의 재반 규칙과 교리를 회원에게 훈련하여 회원인 이상에는 의무적으로 알아 실행케 하며 각 방면의 의견 제출을 장려하여 인도 혁신의 법을 세워
허위와 사실에 구별 없는 인간의 생활로를 개척하기로 목적한 이런 내용으로 밝혀져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통치라는 개념을 대종사님께서는 굉장히 폭넓게 그러면서도 소박하게 사용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본회의 규칙과 교리를 회원들에게 훈련시키기 위한 기관이고 또한 의견 제출이나 이런 것들을 장려해서 스스로 인도 혁신의 법을 세워가도록 하는 기관, 그런 기관이고 또한 인간의 생활로를 개척하게 해서 삶을 혁신시키고 삶을 변화시키도록 하는데 의미를 둔 그런 걸 목적으로 하는 기관을 바로 통치기관이라고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좀 더 거슬러 올라가 보면은 원기 13년 사업보고서에 교육통일기관이라는 표현을 쓰고 계십니다. 교육통일기관이라는 표현을 보면은 내용을 살펴보면은 현아 본회의 위치가 점점 고착됨에 따라 교육계가 있게 되었으며 또한 자연 중에 사업계라는 부분이 출현하게 되었나니 이를 통치할 만한 기관이 있어야 할 것이며 시창 2년 정사추 제1회 정사추 제1회라는 것은 원기 2년에 최초의 교화단이 형성되는데 그 내용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제1회 기성단 조직의 전례에 준하여 지방에 따라 회원 구인을 모아 일단을 삼고 단원 1위를 가하여 이 구인의 공부계와 사업계를 지도 감독해 하며 이상과 같이 교육통일기관이라는 내용에는 이미 통치의 의미가 담겨 있고 공부와 사업을 함께 지도 감독하라는 하고자 하는 그런 의미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즉 단이라고 하는 것은 초기에 이미 공부와 사업을 지도 감독하는 그런 통치 의미로 사용되고 있음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바탕이 돼서 역대 스승님들을 통해서 경륜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그것이 저희들이 많이 알고 있는 이단치교라는 말에 담겨 있습니다. 대산 정보사님께서 취임사 중에서도 이단치교에 대한 공약을 내고 계시고요. 또한 원기 77년, 1992년 출가교화단부가 창간될 때 이제는 한 사람이 이러고 저러고 하는 시대가 아니다. 법치교단과 이단치교의 시대라는 말씀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특히 그러므로 대종사님의 교화 이념을 담은 교화단 조직으로 이 교단을 운영해 가야 할 것이다 라는 내용을 밝히고 계십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온불교 교원상에도 고스란히 전해지고 있는데요. 온불교 교원에 나타나 있는 교화단을 살펴보면 원기 33년, 즉 온불교 교명이 처음으로 공식 선언된 이후에 제정된 온불교 교원에 보면은 본교는 일단의 단위로 각 지방의 교화단을 배치하여 일반 교화의 원활을 기한다. 여기에는 교화의 의미를 강조해서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후에 다섯 차례에 걸친 개정을 통해서 온불교 교원상에는 본교는 10인 일단의 교화단을 조직하여 교화와 통치의 원활을 기한다 해서 초기 교단에서 사용했던 통치의 의미, 교육과 사업, 공부와 사업을 통일적으로 지도 감독하고자 했던 통치의 의미를 함께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는 교화단의 의미가 단지 어떤 교화만에 한정된 좁은 의미라기보다는 좀 넓은 의미로서 교단 전체를 지도하고 감독하는 것까지 포함된 교화와 통치를 함께 아우르는 그런 조직이라는 점을 항상 잊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의 내용을 바탕으로 교화단의 의미를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은 교화단은 단장 1인이 구인 단원을 지도하고 이 구인이 다시 단장이 되어 이하 구인의 단원을 지도하는 방식으로 원불교 출가제가 전 교도의 공부와 사업을 통일적으로 지도하고 감독하며 교화 통치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구성된 조직이다. 이렇게 정의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안에는 10인일단의 조단 원리와 운영 원리 그리고 교화단의 2대 기능이 함께 담겨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 온불교의 교화단 활동의 초기의 모습들을 쫓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초기 교단사의 시대 구분을 간단히 해보면은 대종사님께서 거처하셨던, 주석하셨던 것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영산시대, 변산시대, 그리고 익산시대 이렇게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영산시대는 대종사님 퇴각 이후에 단원의 기도를 해제했던 때, 그러니까 불법에 대한 선언을 하기 이전까지고요. 변산시대는 불법에 대한 선언 이후에 불법연계회가 창립했던 시기 이전. 익산시대는 불법연구의 창립 이후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명을 중심으로 살펴보면은
영산시대는 저축조합이라는 교명을 사용했고요. 벤산시대는 불법연구의 기성조합이라는 교명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또 익산시대에는 불법연구이라는 교명을 사용하고 계시는데 원기 33년 이후에는 원불교라는 정식 교명이 나오기 때문에 익산시대는 다시 불법연구의 시대와 원불교 시대로 또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로 교화단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던 시대는 불법연구의 시대인데요. 오늘은 그 불법연구의 시대 이전의 저축조합, 불법연구의 기성조합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했던 영산시대, 벤산시대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영산시대는 첫 단이 조립되었던 시기입니다. 원기 2년 9월 10일, 음력으로는 7월 26일인데요. 대종사님께서는 일찍이 10인 1단으로 단을 조직해서 앞으로 교화를 해나가시겠다라는 구상을 가지고 계신 걸로 이해됩니다. 그것은 대종사님께서 따르던 40여인의 제자 중에서 신심 굳은 제자 8사람을 골라서 회상 창립의 표준 제자로 정하신 점에서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 자리는 앞으로 맞이할 사람이 있으니 비워두라고 하신 점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1년 후에 정산님을 맞이하셔서 중앙 자리에 앉히시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영산시대에 단장 중앙 8인 단원으로 하는 10인 1단의 첫 조단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시기에는 단 조직과 운영의 기본 원리가 밝혀지고 있는데요. 단 조직의 기본 원리라고 하는 것은 10인 1단, 10사람으로 한 단을 이루는 것입니다. 아주 간단한 원리죠. 이 10인이라는 것은 시방을 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서품 6장에서는 펴서 말하면 이단이 시방을 대표하고 거두어 말하면 시방을 한 몸에 합한 이치다라는 내용으로 밝혀주고 계십니다. 또한 단 운영의 기본 원리도 이 시기에 밝혀주고 계십니다. 한 사람이 9사람을 지도한다. 이런 것 굉장히 간단한 원리죠. 한 사람이 9사람을 지도한다는 이 원리는 또 서품 6장에서 오직 한 승의 가르침으로 모든 사람을 고루 훈련한 빠른 방법이라는 내용으로 밝혀져 있습니다. 단 조직의 기본 원리와 단 운영의 기본 원리가 되는 이 10인 1단, 또 한 사람이 9사람을 지도한다는 내용은 이후의 불법 연구의 단 활동에 맥맥히 흐르고 있습니다. 또한 이 시기에는 단회의 원형이 이미 드러나 있고, 그 다음에 단원의 공부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단회라는 것은 당시에 삼순일 예외에서 그 원형을 찾아볼 수 있는데요. 삼순일 예외는 10일, 20일, 30일 이렇게 해서 한 달에 3번씩 예외를 보았던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당시에는 예외와 단회가 분화되기 이전이기 때문에 이 삼순일 예외를 그대로 단회의 원형으로 볼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불법 연구의 시대가 되면은 오전에는 단회를 하고 오전에는 예외를 하고 오후에는 단회를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로 그 이전의 시대에는 예외와 단회가 특별히 구분되지 않은 그런 모습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이 시기에 이제 단원의 공부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성계명시독이라는 책을 통해서 10일 동안에 지낸 마음을 조사하여 그 신성의 나아가고 물러남, 또 행실의 좋고 나쁨을 대적해 하는 것으로서 단원의 공부를 시키고 계십니다. 이 성계명시독의 공부 방법은 이후에 단회 활동의 주요한 공부 방법 중에 하나인 일기법의 원형이라고 볼 수 있고요. 또 훈련법과 학력고시법, 학위등급법 등의 원형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때 영산시대의 공부뿐만 아니라 단 활동도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영산시대의 단 활동은 그대로 창립 활동으로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단 활동이 곧 교단의 창립 활동과 밀접하게 연결되는 것이죠. 서품 7장과 14장에 이 내용이 담겨 있는데요. 대종사님께서는 구인 단원과 함께 저축조합을 꾸려서 허례 폐지, 그다음에 금주, 금연 등의 생활혁신운동 등을 통해서 자금을 마련하시게 됩니다. 그 자금을 통해서 오랫동안 벌어졌던 길룡리 앞에 그 갯벌을 막는 방원공사를 실시하게 되는데요. 당시에는 이미 일제에서 토지조사 사업이 굉장히 많이 진척되었었고, 그래서 많은 농민들이 소작농으로 전락하던 시기였기 때문에
또한 그 길룡리가 또한 지금도 가보면은 밭에서 돌이 난다고 할 정도로 돌이 많은 곳인데 그런 곳에 스스로 농사 지을 수 있는 땅을 마련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방흥우사를 통해서 단원들 각각은 자신이 직접 농사 지을 수 있는 땅을 마련하게 되었고요. 더 나아가서 교단적으로 볼 때는 교단의 경제적 기초를 닦게 되었기 때문에 개개인의 삶의 방로를 제시해 준과 동시에 교단의 경제적 기초를 함께 닦았다는 점에서 당시의 단활동이 이후의 단활동이 상당히 중요한 모델이 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함께 공부할 구간도시를 건축하고 있고요. 또 3.1운동이 이루어지게 되면서 이것은 개벽의 상도설이라 해서 인류의 정신 문명을 새롭게 진전시킬 수 있는 단원들의 목숨을 건 기도를 이때 시작하게 됩니다. 이 단원 기도는 원기 4년에 3월 26일부터 시작해서 10월 6일까지 약 20회에 걸쳐서 7개월간 진행이 되는데요. 이 중간에 7월 26일에 법인 성사를 이루시게 됩니다. 이 목숨을 건 기도를 통해서 대종사님께서는 단원들의 마음을 하나로 뭉쳐주시고 더 나아가서 교단의 정신적 기초가 되는 털을 닦게 되는 그런 일을 하게 되시는 것이죠. 이런 단활동과 창립 정신은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단원들의 일심 합력과 무아봉공의 정신을 바탕으로 해서 이사병행과 영육상진의 이념을 실현하고 계심을 알 수 있습니다. 단원 기도가 끝나는 해제식이 원기 4년 음력 10월 6일 날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이때 바로 또 불법에 대한 선언을 하고 계십니다. 불법에 대한 선언이라는 것은 기존까지의 발심신앙과 방편교화의 방법에서 벗어나서 정법교화를 앞으로 하겠다라는 의지의 천명이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법교화라고 했을 때 여기서 말하는 불법이라는 것은 서품 15장의 말씀을 바탕에서 보면 산업공상의 생활을 여의지 않는 그런 불법이다. 그 다음에 제가 출가에 구분이 따로 없는 불법이다. 그 다음에 일과 공부와 일이 따로 있지 않은 불법이다. 그 다음에 불공의 처소와 부처가 따로 정해져 있지 않는, 그러니까 처처불상과 사사불상의 이념이 실현되는 그런 불법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불법에 대한 선언은 이후에 불법연구의 시대에 정법교화의 강한 의지로서 표현되고 있는데요. 그 방법이나 그 내용들이 이미 이 변산 시대에 준비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때는 불법연구의 기성조합이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하게 되는데요. 이 기성이란 말은 나를 기약하고 그 성립을 준비하는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불법연구를 이미 이때부터 의식하고 기성조합을 꾸려서 준비하고 계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변산 시대에는 실제로는 단활동이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진 시대는 아닙니다. 일종의 준비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격적인 단활동이 시작되는 불법연구의 원기 9년 이후에 활동을 위한 준비기간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 시기에 그냥 계신 것이 아니라 직접 단법을 만들어 보시고 또한 그것을 시험해 보시고 직접 단을 조직해 보시는 과정을 하고 계시는데요. 단법에 따른 이 조단 시험은 영광지방의 남자 1단을 원기 6년에 7월에 조직했던 점이라든지 영광, 김제, 전주 등 남자 1단, 여자 1단을 조직하는 것들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하지만 당시에 이러한 조단은 이제 시험에만 그치게 되는 것인데 그 이유를 보면은 지역이나 성별에 따라 정원이 고르지 못하고 또한 단을 통한 통제가 서로 규일치 못해서 일찍이 대웅사님께서 구상하셨던 11일단 조단법을 그대로 시행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았다고 보고서 후일을 기다려 다시 시행하기로 하고 조단 사무를 당분간 중지하였다. 그리고 종전대로 직접 교화를 시행하셨다라는 내용이 창건사에 나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영산시대, 변산시대를 거치면서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것은 영산시대에는 이미 단 조직의 기본 원리, 그리고 단 운영의 기본 원리가 이미 밝혀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단회와 단원 공부의 원형이 이미 이때 제시되고 있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이뿐만 아니라 단을 통한 적극적인 창립 활동을 전개하고 있음도 알 수 있습니다. 대종사님께서 밝혀주신 대로 단원들의 일심 합력과 모아 본공의 정신을 바탕으로 해서 이사병행과 영육상전의 그 이념을 영산시대 때부터 이미 구체적으로 구현하고 계신 것이죠. 또한 변산시대 같은 경우는 정법 교화를 위한 그러니까 공식적인 불법 연구의 활동의 이전에 그 정법 교화를 위한 교리와 법규를 준비하는 과정으로서 이 시기에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 시기에도 물론 단법에 의한 조단 시험이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또한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불법 연구의 이전의 단 활동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불법 연구의 시대의 단 조직의 변천 과정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